자, 그 다섯 번째 게스트는요, 그 소만사의 이영창 기획실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먼저 소만사 위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네. 근데 이런 무슨 사 굉장히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때 회사가 만들어졌나요? 네? 저희 회사가 1997년에 창업을 했는데요. 네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약자로 된 거 많이 들어보시는 게 우차사 뭐 이렇게 들어보실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근데 아마 우차사가 프로그램이 시작된 게 2000년 초반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축약으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문적으로 해보자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창업주의 의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소만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요. 사실 그 회사 이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본 고객들은 뭐 사찰이냐, 네. 절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림사처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스개로 그리고 어떤 고객들은 회식하면서 너희는 소고기 안 사주냐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네. 소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우스개로 너희는 왜 소녀시대만 좋아하냐? 나는 네. 다른 데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 그 원래 취지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쪽에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네. 의미로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유해세 차단 이게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립 지금 올해가 20주년 차인데요. 창립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쪽 개발만 했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보안 중에서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한우물만 계속 파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여기 학생들은 97년도 이후에 태어났죠, 여기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러니까 소만사가 더 먼저 태어났네, 학생들보다. 네, 저희 회사가 형님 오빠가 되겠네요. 네. 자, 여기 소만사에 3대 비전 해가지고요. 개발자로 30년 일하기. 그러면 소만사에서는 지금 이제 회사가 만들어진 지 97년대 만들어졌으니까 네. 지금 이제 20년 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년 된 개발자 있습니까? 회사에? 일단 대표이사 20년 되셨고요. 네네네. 입팀 되셨고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18년, 내년 19년 차 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네. 30년은 아직 회사 업력이 안 됐으니까 네네, 그렇죠.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 이상 그런 쪽 개발자분들이 상당 부분 아직도 포진해 계십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해외 진출 비전 한 소프트웨어로 1만 카피 판매라는 것이 네. 학생들은 일반 카피 저게 뭐 대단한가? 잘 이렇게 감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1만 카피 판매는 저게 어떤 좀 약간 좀 이해가 네. 되게 좀. 일단 저희 회사가 잘 모르실 텐데 아까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사의 고객은 일반 개인이 아니고요. 기업 고객, 그러니까 기관입니다. 기업, 금융,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B2B 비즈니스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만 카피 별거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근데 이제 기업체 대상으로 1만 카피를 판다는 이야기는 만 개 기업 고객을 확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만이란 게 뭐 목표치긴 한데 어떤 중의적 의미가 있냐면 1만이란 건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얼컴 글래드웰이 나왔던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 법칙을 얘기하죠.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 초보자 전문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1만 카피 판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적인 도약, 질적인 도약을 위한 양적인 성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1만 카피를 팔려면 국내에 있는 저희 회사 제품을 살 수 있는 고객사가 1만 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일정 규모 네.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해외로 나가셔야 돼요. 예,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비전들이 다 이제 하나인데 개발자로 30년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 이야기는 30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회사가 30년 이상 생존해 있어야 될 거고 네. 회사가 30년 이상 직원들을 킵하고 있을 정도의 뭔가 인생의 비전을 줘야 될 거고
아마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30년 일하기라고 했던 거는 3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보자. 중간에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에서 나오던 한 10년 되면 관리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코딩 떠나서 관리 업무로 가는 그런 쪽 업무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발 쪽에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개발만 30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그런 의미가 되려면 이제 회사도 안정지역이 돼야 되고 인명값이 팔아서 어떤 비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다라는 개발자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는 사실 프라이드 열정 없으면 사실은 어떤 한 조직에 계속 있기 힘들죠. 그런 열정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더 좋은 인력들이 와서 2만 카피, 10만 카피가 될 거고 더 많은 열정과 프라이드를 발현할 수 있고 다른 인력들도 와서 30년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세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개인정보 보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뭐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쭉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소만사가 시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제 저희가 97년에 처음 창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최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메일 통해서 정보 유출되는 걸 막는 솔루션이었는데 97년이면 이메일 계정 없던 사람이 대다수였던 그렇죠. 시대입니다. 네. 한 메일이 무료 인터넷 이메일 줬던 게 99년 뭐 이런 때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부터 해왔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한음을 보안 소프트웨어인데 그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쪽에 특화돼서 쭉 왔기 때문에 마켓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제품 분야에서 마켓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나름대로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그 아까 전 세션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는데 그 보안 쪽을 하면은 뭐 회사에서도 별로 그 기업에서도 별로 대접도 못 받고 뭐 보안 쪽은 약간 임시직 비슷하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안 분야가 요새 보면 사실 신문 기사 보면 해킹 뭐 이런 거가 하루에도 한 건씩 꼭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안 분야는 지금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의 앞으로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보안이라는 그 산업이 뭐 기존에도 있었죠.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었고 백신도 있고 이랬겠지만 저희 회사가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이제 아까 뭐 영어로 이제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그래서 내부 정보 유출되는 거 방지하는 그런 쪽 분야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도 우리 없었고 유출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고 유출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았던 때고요. 근데 인터넷이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건 사고가 나고 사건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법적인 규제를 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나 처벌 같은 게 그런 쪽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니치 플레이어로 시작을 했겠죠. IT 보안 소프트웨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부분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니치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보다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산업적인 그런 바탕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이 더 발전되면 됐지 발전 안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그 민감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낮아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벤더사니까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더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개발자 또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 구성원들 또한 더 많은 일,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이제 벤더사가 아니고 그 일반 기업체에서 보안 담당 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제가 듣기로 뭐 고전 많이 했다고 해요. 보안은 다시 말해서 불편함이거든요. 뭔가 규제를 하고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되니까 뭔가 자꾸 장치를 만들고 규제를 하다 보면 불편해요. 네. 현업들이 불평하고 높으신 분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이제 힘이 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의 뭐 위치나 이렇게 대우 이런 것들이 사실 열악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규제가 가면서 최고 경영자진의 마인드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위반을 하면 밑에 실무자가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최고 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 조직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들의 위상도 점점 높아질 거고 높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이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 보안 쪽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내가 앞으로 진로를 잡더라도 보안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 뭐 한다면 난 현재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안 쪽 관련된 지식을 경험이 있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력이 있으면 사실은 개발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보안 쪽으로 가든 또는 뭐 다른 쪽으로 가든 간에 그 해당 쪽 저희가 보통 도메인이라고 하죠. 보안 쪽 도메인, 뭐 기업 쪽 도메인 이런 도메인 쪽에 그런 지식들을 파악을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 개발 능력만 있으면 일정 시간만 지나면 보안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개발자를 뽑을 때 보안 쪽 관련된 개발자들을 우선순위로 뽑습니다. 하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많이 보죠. 프로그래밍 스킬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분들 와서 일정 기간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 지식이 없다라고 해서 보안 쪽 회사에 프로그래머로서 취직이 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어떤 성향,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뭔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드라마 같은데 해커 보면 항상 후드 쓰고 뭔가 음침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밝은 성격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 대표이사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그건데요. 일단 이거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개발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이게 다 좋은데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닥부적인 성격 있죠.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렇게 깊숙이 팔 수 있는 이런 쪽을 더 갖춰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분야 잘하는 것보다 자기 특정 어떤 한 분야 아까 오전 세션에서 어떤 분 1000명 중에 1명만 아는 거 프린트 기능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시피 어떤 특정 분야를 파고 그 분야로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T자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개발자들의 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개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 선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퀄리티 체크하는 쪽에서 많은 노력이 들여야 되고 거기서도 못 걸러지지 못하면 고객사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이러기 때문에 어떤 완결성,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완결성이 있고 내 선을 떠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최대한 내 선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에 집착하는 집요함. 저희 대표이사 표현으로는 고리 엠줄 같은 끈기를 가지고 디테일에 파고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끈기 있는 디테일함, 그게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실장님도 아무래도 경영기획 실장이시니까 이제 이런 면접이나 이런 인사 같은 거 많이 관여하실 텐데 이런 이제 여기 학생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면접 볼 때 그다음에 면접 볼 때 팁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많은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뭔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중소기업 선택할 때 팁 같은 거. 네. 면접 볼 때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 지원서를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서류 전형 통과해서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통 기업마다 다른데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실기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서류 전형 쪽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회사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해봤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걸 딱 보면 일단 그 이력서는 이렇게 접게 돼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사실 좀 디테일이죠. 좀 한 번만 더 검토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건데 그런 측면들은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인터넷 서핑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공부하신 다음에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쓰실 때 아주 일반적인 것들, 저는 몇 남 몇 녀의 엄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요. 본인 특화된 거, 그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좀 남들과 차별되는 것들을 쓰되 그게 아까 회사 서칭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칭된 거와 좀 연결시켜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취향인데 되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그걸 다 읽는 것도 사실 고역이에요. 이렇게 볼드체나 이런 식으로 필요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주면 수상 1등, 경진대 1등 예를 들면 이런 거, C뿔뿔 최고 수준 이렇게 딱 해주면 일단 눈에 가게 돼요.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면접 전형에서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누구나 당황하죠. 면접자에 따라서 아주 쉽게 편안하게 물어본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멘붕 일으켜서 이제 머리가 하얘져서 이렇게 앉아보다 못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답할 수 없는 거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안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그렇게 말하거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면 잠깐만 1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생각을 집중하면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팁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서류 전형과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되 좀 특이한 거, 좀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네, 좋아요. 이번 채용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소관사에 들어가려고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학력, 자격 요건에 초대적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고졸이 소관사에 따로 입사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인력 채용할 때 스펙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채에서 일정 기간마다 뽑진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뽑기 때문에 현업에서 니즈를 가지고 이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업부에서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 고등학교만 공채로 따로 한 적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물론 이제 구성원들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기회도 사실 저희 이제 어떤 채용 채널의 하나의 기회, 이런 쪽으로 한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도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용의 니즈도 좀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뽑는 거는 초대들 이상들이 사실 많은 건 현실적인 거고요. 고등학교가 절대로 안 된다 이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는 그냥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채용 스펙은 그게 안 되지만 정말 가고 싶고 내가 그 정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그냥 간단히 무시하지는 않을 거니까요.